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육일상스케치 민선입니다. 오늘은 저희들 텃밭에 나왔거든요. 이제 텃밭에 이거 고추를 심은 지 제법 며칠 됐어요. 그래서 추가로 이제 비료를 줘야 되는데, 그래서 오늘 이제 텃밭에 나왔다가 이제 잠깐 여기 이제 우리 호미를 이렇게 심고 있는 걸 보고 막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설명드릴게요.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고추를 키우잖아요.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. 안녕하세요. 다육 일상생활 다육 맞아요? 일상 스케치. 다육 일상 스케치 그 운영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데 녹비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것은 이제 뭐 호밀이나 수수 아니면 청보리, 헤어리비치 같은 뭐 자운형도 하더라고요. 아주 많은 것들을 뿌리는데 제가 호미를 선택한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없어요. 다만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재배를 할 때 보면은 멀칭이라고 그러죠. 그 작물의 그 습기나 온도를 보존을 해주고, 그리고 자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어주는데, 저희는 비닐을 덮질 않아요.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, 제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일단 환경 문제거든요.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,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그 비닐을 씌우는 것이 목적인데, 나중에 이제 가을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걷어냈을 때 그것이 이제 환경 공해의 또 원인이 되는 이율이 상당히 많죠. 국토 전반적으로 비닐을 사용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필기시킬 때 상당히 많은 그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, 또 한 가지가 경제성입니다. 그러니까 비닐을 사서 그것을 또 덮고 하는 또 노동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가 두 번째고요. 호미를 파종을 한 이유는 제가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한 8가지 정도의 그 이득이, 그러니까 유익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첫째, 경제적인 면에서 비닐을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, 또 설치하는 인건비,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, 두 번째가 환경오염 문제가 있죠. 그 두 번째가 그렇고, 세 번째가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도 유지를 위해서예요. 그리고 다른 잡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세 번째, 네 번째고요. 그리고 보온을 해주는 것, 이 자체가 이 5가지인데, 이 뒤에 3가지가 호밀이 충분히 해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수분의 증발을 억제시키고 또 덮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온을 하고, 세 번째가 이제 잡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, 밀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풀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. 그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 호밀이 나중에 죽을 거 아닙니까? 죽으면은 그것이 썩어서 비료의 역할을 충분히, 또 퇴비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가 뭐냐면, 이 그대로 저희는 계속 이 상태에서 잘라내게 되면 얘들이 죽잖아요. 죽으면 이제 통기를 해줘요. 이 호밀의 대공이 비어 있기 때문에, 대나무처럼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땅속으로 공기가 유입이 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미생물의 그 생장이 억제되지 않는 것이죠. 일반적으로 밭을 하기 위해서 로터리를 치죠. 땅을 뒤집어 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, 그 중에 하나가 공기를 유입시켜서 그 미생물들의 활성화를 도모하는,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했을 때, 또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
그런 여러 가지 해서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8가지의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우리가 호미를 이식을 했죠. 그러니까 원래는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맞고 또 뭐 봄에 춘파라고 그래서 봄에 뿌리기도 합니다만 가을에 늦가을에 얘를 뿌려서 씨앗을 뿌려서 이제 발화시켜서 겨우내 자라도록 하는 것인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2월 달인가 2월 달쯤에 파종을 했어요. 파종을 했는데 저희가 그 집에서 이쪽 지금 자리 잡은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자라고 있던 호미를 뿌리째 뽑아서 이곳에다 지금 이식을 했습니다. 이것이 자랄까 안 자랄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식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자랐네요. 좀 모자라서 저쪽은 비어있는 땅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제가 이 호미를 이식을 한 것이 고추만 이번에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고추를 다 덮질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뭐 비교가 되겠죠? 어떤 면에서는 좋죠. 그 표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 호미를 이식한 곳과 이식하지 않은 곳에 대한 어떤 비교 자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고 자꾸 멀리 가면 안 돼요. 자꾸 가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. 지금 그런 상황이 됐네요. 원래는 이제 호밀 씨앗을 구매를 해서 이것을 뿌려줘야 되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잘 몰라서 인터넷 구매를 했어요. 뭐 무슨 글로벌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이사를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 이 지역 농업기술센터에다 문의를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. 대신에 이번 가을에 뿌릴 것은 올 8월까지 그 면사무소에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구매해서 뿌리면 되고요. 300평당 20kg짜리 한 포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고추하고 그 나머지 푸성귀들 심은 곳이 한 500평 정도 되니까 2포대만 구매를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호밀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면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산 비료요. 오늘 저희 비료를 추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식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비료를 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농업협동조합 농협에 가게 되면은 그 농자재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. 거기서는 이제 지역에 그 뭡니까 조합 가입이 되어 있다든가 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농협에서 지원하는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좋은 걸로 제일 괜찮은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한 15에서 20cm 이격해서 그러니까 고추나 작물에서 한 15에서 20cm 정도 이격을 시켜서 한 숟가락씩 이렇게 비료를 줬습니다. 그저께 비가 상당히 많이 왔죠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일쯤